국회가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4조 1천억 원이 전액 삭감된 헌정사상 초유의 간획 예산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이외 법안 또한 가결됐습니다.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군 지휘관들이 출석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2번 전화통화를 하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상설특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방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탄핵 정국 속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은 사상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범죄 혐의자 8인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수정 예산안이 오늘 최종 문턱을 넘은 겁니다. 여야 합의 없이 감액만 된 야당 단독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 통과가 매우 아쉽지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예산 증액을 위해 민주당과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지역화폐 예산 등 증감액 내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찬성 210표로 가결됐는데 여당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계산됩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핵심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당초 7인의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은 표결 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수정안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속체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통과됐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결됐습니다. 이 밖에 판사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당초 한 번이 아닌 2번 전화 통화를 한 것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특전사를 지휘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한 번 전화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2번이었다며 당초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 말씀 형태로만 여쭤보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시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던 말씀이죠?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또 전화를 받았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지시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시 정보사의 성관이 투입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고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파공작원 HID 체포조 투입에 대해선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개파 간 의견이 엇갈리며 단일화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당 내에서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가 출범 하루 만에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담은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을 골자로 2월과 3월 중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는 안입니다. 이양수 TF 단장은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보다 빠르게 전국을 수습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대표도 상당 부분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들이 격론을 벌이며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2026년 대선과 지선 동시 실시를 주장했고 친한계는 최대한 빨리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저는 조기 퇴진, 이 조기 하야에 반대합니다. 조기 퇴진이라는 것은 좀 더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2달은 좀 너무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은 14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까지는 퇴진 로드맵을 최종 확정해 이를 명분으로 탄핵안 통과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에서 속속 탄핵 관련 이탈 흐름이 나타나면서 탄핵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7일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 입장을 밝혔고 배현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는 글을 남긴 겁니다. 조경태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탄핵 표결 전까지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 8명이 이탈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가운데 지난번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 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주말 표결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2일에 실시하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에는 당 중진들이 추대한 5선의 권성동 의원과 4선의 김태호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를 찾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적 프로세스를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한국은행에 요청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면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특히 어제는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나흘간 시가총액이 140조 원 증발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며 여야와 정부 3자가 함께하는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한국거래소를 찾아 경제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국가 신인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행사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가 신인도가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을 서슴지 않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민생과 경제가 살겠습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한국은행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경제적 프로세스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기재위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든 수사기관들이 내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앞다퉈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전 장관은 소명을 포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은요, 내가 지시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심사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욱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목할 지점은 검찰의 수사와 경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검찰은 조사를 위해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이 긴급 체포에 성공하면서 주요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고요. 거꾸로 경찰은 현재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이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고 네.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면서 출금 등 일련의 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과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달라, 이첩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 출국 금지도 이제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야권에서는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옳다는 건데 교통 정리가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부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현재 20여 명이 넘는 검사를 이미 투입한 상황이고요. 또 수사 경험이나 수사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내란죄는요, 지난 수사권 조정 때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옳으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직권남용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법원행정처에서는 최근에 이 공소권이 없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찰은요, 수사권은 있지만 이 내란과 같은 큰 수사에 대한 이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또 비법조인들이 다수인 경찰에서 수사를 이끌어갈 경우에 이 재판까지 갔을 때 법리적으로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의 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주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이 때문인지 검찰도 명분을 위해서 경찰의 이 합동수사를 제안을 했지만 일단 경찰이 거절을 한 상태인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엄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명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10여 명 안팎밖에 되지 않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력이나 수사 경험에서 한계가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공수처가 이를 삼아 현재 수사를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 모두 달라지게 될 얘기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외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특검도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조차 이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들의 힘겨루기는 특검 출범과 함께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특검 말씀하셨는데 상설특검,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모두 가동하자는 게 현재 그 민주당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법을 처리를 했죠. 네. 이 상설특검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상설특검은 수사 대상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이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포함을 시켜놓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특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초기 수사에 대응하는 모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파견 검사가 최대 5명, 또 파견 공무원이 30명으로 제한되는 인력이기 때문에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비상계엄 사태의 의혹 일체를 수사할 수 있는 일반 내란 특검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반 특검은 수사 대상은 물론이고요. 수사 인력이나 수사 기한 등을 상황에 맞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특검법에 이 브리핑 규정 등을 넣으면 수사 상황을 언제든지 언론의 브리핑을 통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일반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이 상설 특검을 흡수토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의 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묻고 동시에 탄핵을 추진해서 헌재의 판단까지 받아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처럼 끌고 가겠다는 게 이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상설특검, 일반 특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때를 겪었으니까 이걸 다시 이제 재현할 수 없다. 이제 이 분위기인데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하야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대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2, 3월 중에 하야, 또 내년 4, 5월 중에는 대선이라는 로드맵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로드맵 초안을 의원들에게 소개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로드맵 초안이라는 건 국민의힘 이제 TF에서 이제 낸 그 안인데 이건 그 친한계 입장을 대변한다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친윤계 입장하고 서로 그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친윤계에서는요, 이 빠른 대선을 할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끌고 가면서 대선을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네. 거꾸로 이 친한계에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려면 탄핵이든 하야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조경태 의원 역시 이번 주에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밝혔고요. 네. 한 의원은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이 빠르게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흐름이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한계 김종혁 의원도 빨리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오늘 밝혔고요. 때문에 이 지난 7일 표결 이 불참 이후로 여론이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김상욱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앞선 7일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혜지 의원을 포함해서 최소 3표 이상의 이탈표가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욱 의원도 거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하야와 이 탄핵의 차이, 하야를 하면요 경호 등 전직 대통령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당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이 비상계엄이 지난 3일에 있었고 이제 10일이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윤 대통령의 거취와 수사 주체 및 방향성, 또 차기 전국 수습의 흐름에 가닥이 조금이라도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야와 탄핵의 경우 대통령의 이제 퇴진 시 받는 그 입장, 그 대우가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현안 질의 출석 대상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12월 임시의 회기를 오늘 11일부터 17일로 정했으며 오늘 11일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 대해 합당한 보상과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한자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인재 보상법 개정안과 공무원재 보상법 개정안 그리고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환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국가 영웅들을 이번에 통과된 법과 제도를 통해 제대로 예우하고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뿐이라며 진상조사와 추가 계엄 예방 등 후속 대책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협력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탄핵이 정리되는 즉시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미국 상하원, 싱크탱크와의 접촉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실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지원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구직 활동과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 서비스 수요자가 아닌 역동적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차 탄핵 표결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14일 토요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또 한 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제적 3분의 2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이끌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균열을 일기 시작했고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잇따라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한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기류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악화되는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2차 표결까지 보이콧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 때문으로 읽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만약에 퇴진하지 않게 되면 토요일 날 저는 어쨌든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정부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 해제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 역시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SNS를 통해 직접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표결 참여를 선언한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난파선에서 탈출하려는 쥐라는 표현으로 맹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를 공고히 밝히면서 그 명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지금 당장 탄핵해서 몇 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마지지. 옛날 관중에 설화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노마지지. 왜 이 소위 말해서 정치 경험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의 해법을 도모하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이젠 개별 의원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야당의 기대대로 1차 표결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예산안 통과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촉발한
대통령이 밝힌 이유 중 하나였던 야당의 예산안 강행이 오늘 결국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우원식 의장이 협상을 촉구했지만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액 요구안이 있는데 그건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뭐 일부는 좀 수용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취했는 불구하고 지역 화폐에 대한 좀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 요구안은 뭐였는데? 지역 화폐 1조.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삭감한 예산 4조 1천억 원 가운데 3조 4천억 원을 다시 증액하자고 밝혔습니다. 먼저 예비비 1조 5천억 원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유전개발 사업 예산 500억 원 등 모두 1조 6천억 원의 복원을 주장한 건데요. 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또 우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하지 않고 예결위의 의결안을 그대로 반영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3.4조에는 여당이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서 3.4조이지 그래서 지역화폐는 정부에서 4천억 정도밖에 증액 제한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국회로 와서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1조 원을 포함해 복원된 만큼의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불발된 겁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되어 있는 수사비로 드러났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을 삭감하여 자연재해 피해 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내년 예산안 협상마저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 건데요.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는 여당의 경고 속 예산안 통과에 따른 여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인데요.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2차 탄핵 표결을 앞둔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네. 개혁신당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면서 투표 동참을 호소한 바가 있는데요. 개혁신당 대표로서 탄핵 촉구에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움직임이 하나 둘씩 일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표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2차 표결에서는 가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2016년도 탄핵과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내란 범죄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즉시 구속 처벌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창당부터 가장 정상적인 정당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정당이니만큼 어느 정당보다도 탄핵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대면 청지의 21세기 계엄령을 환영할 국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순간만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과 관련해서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허은하 대표께서는 이 논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정말 비정상적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왜 국민의힘이 정합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절차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탄핵입니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직무정지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위임할 수가 없고요. 또 헌법이 명시하는 직무정지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 이외의 어떤 우회로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2월이나 3월에 하야를 하게 하면 그때까지 윤석열이 군 통수권을 유지하겠다는 말인데 그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이고요. 책임을 통감하고 제발 헌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국면에서 개혁신당이 당론으로 탄핵 표결 불참을 택한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더욱 선명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한 보수, 개혁 보수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한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명쾌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저희는 실용정당이다, 책임정당이고 정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정의당, 다양한 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을 추구하는 정당, 또 용기 있게 할 말은 하는 정당, 다만 그 가치는 공정과 자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에 저희 개혁신당의 당원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마도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청년 당원들이 저희 쪽으로 오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개혁신당의 확실한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란죄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정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긴박하게 움직이는 정치권 상황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정말 바쁩니다. 네, 제가 네. 이제 5년 차 21대에 이어서 5년 차 지금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네. 최근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입술도 부르트고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특히 연일 이제 야간에 대기하면서 그러면서 좀 과로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이제 시국 농성단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농성까지 하고 계셔서 저보다 선수도 높으시고 연세도 높으신 분들도 이하경 부의장님까지도 그 시국 농성단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그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 특검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여당에서도 이제 23표 찬성표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한덕수 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이제 포함이 됐고 민주당은 별도로 일반 내란 특검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청자들께서는 오늘 통과된 상설 특검은 뭐고 또 내일 모레 통과 예정인 일반 특검은 뭐고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통과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라는 게 통과된 건데요.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하면은 이제 상설특검이 자동으로 임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어서 대통령 임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임명 안 하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최근 상황이 워낙 비정상적인 상황이 많아서 혹시라도 상설특검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은 아직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국회 추천이 아니고 7명의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여당도 2명, 야당도 2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여당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경우는 여당을 뺐죠. 그래서 야당이 이제 4명의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법원행정처장, 뭐 변협회장, 뭐 법무차관 뭐 이런 그 정부 측 인사들 3명이 들어가지고 7명의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특검을 추천을 하면 그럼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상설특검이 가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상설특검이고 상설특검 말고 지금까지 주로 일반 특검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일반 특검. 상설특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안 됩니다. 물론 상설특검을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 있는데 그걸 임명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그래서 임명 안 한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특검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물론 일반 특검법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시거나 못 하거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특검법도 목요일 날 이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 일반 특검법, 상설특검법은 똑같은 특검인데 수사 기간 또 특검 수사단의 규모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특검이 조금 수사 기간도 좀 더 길고 그다음에 거기에 파견 검사 규모가 예를 들자 하나만 들자면 일반 특검은 20명인데 상설 특검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일반 특검이 더 크겠죠. 인력의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특검이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수단인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은 조국혁신당도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 요구안도 내 상설특검을 통해서도 수사도 하고 그러나 일반 특검을 통해서도 수사도 또 하자. 결국 그 5개의 수사 기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일반 특검, 상설 특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즉 특검이 시작되면 특검으로 이제 다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이 먼저 시작될 걸 보이고 상설 특검이 시작하다가 또 일반 특검이 또 가동이 되면 일반 특검 또 넘길 겁니다. 일반 특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도 또 수사단의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특검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일반 특검이 뭐 상설 특검까지 흡수해서 뭐 추진하려고 한다. 뭐 그런 움직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 이걸 여당 주도로 발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당 주도의 특검 제안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그 국민들이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당과 정부 인사들은 지금 국민들한테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그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주도를 해서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제안은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여당이 특검법을 주도해? 그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상황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여당 주도의 특검 제안이 의미가 뭘까요? 어쨌든 전국 주도권을 여당이 지금 뺏기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여당이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 유지, 정권 유지를 계속 해보거나 또는 다음 대선, 지금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다음 대선에서 혹시라도 뭐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걸 궁리하다 보니까 온갖 잔꾀들이 나오고 있는데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국민들에게 사죄할 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겠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그런 모양을 보여왔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그래서 그때 새롭게 출발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만 지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뭔 잔꾀를 부려가지고 꼼수로 뭘 어떻게 연장해 보려고 하고 뭐 이러면은
국민들의 마음과는 점점 더 멀어져서 점점 더 국민의힘이 국민들 지지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한 총리 탄핵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직무를 좀 배제 차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리 고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번 12월 3일, 그러니까 12.3 내란 그 사태에 있어서 그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내란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는데 그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그 총리께서 이번 계엄령 발동은 위법한 계엄령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계엄령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도 지금 못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회 활동을 봉쇄한다든지 할 경우는 이것은 내란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것을 국무총리 정도라면은 당연히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만류를 했어야죠. 그러기는커녕 공범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한동훈 당대표와 함께 무슨 대통령이 아직은 탄핵되지도 않았고 그 하야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현재는 윤석열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등 이렇게 좀 반헌법적인 그래서 이제 2차 쿠데타 아니야? 2차 내란 아니야? 이것도 또 다른 그 헌법을 무력화하는 발상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총리에게 탄핵 이후에 그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이것은 탄핵 이후에 전국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속하게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수사를 받는 일이다. 내란죄에 자신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을 한 것이고 또 한덕수 총리는 탄핵되어야 윤석열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의 그런 그 지위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 남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말 그날 밤 많은 일들을 증언을 했는데 정치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핵심 증인인 자신의 입을 용산 측에서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저는 뭐 검찰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나온 얘기 중에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의원이 곽종건 특수전사령관에게 그런 질문했거든요.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검찰이 질문하기를 이번 내란 사태의 중심 인물은 김용현이고 네, 전 부차적인 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도성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지금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내란 수괴인데 이거 어떻게 내란의 단순 가담자로 빼거나 뭐 프레임을 살짝 전환을 해가지고 검찰이 잘하는 짓이 프레임 전환이거든요. 엉뚱하게 프레임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전 1차장 이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엉뚱하게 사안의 본질과는 다른 엉뚱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뭐 비밀 누설 했느니 안 했느니 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했느니 안 했느니 엉뚱한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형성해서 그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지금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에서 그 배제하고 홍장원 쪽을 국정원법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니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검찰의 음흉한 흉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지금 내란죄 수사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됐거든요. 내란죄 수사는 오늘인가 어제인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이게 불법적인 수사 아니냐, 즉 검찰청법상의 근거가 없는 수사 아니냐, 네. 이런 내부에서 논의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일 경우에 이 공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재판을 못 받게 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 내란죄 수사는 검찰의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직접 대상 아니라는 걸 검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본부장이 살짝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직권남용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서 추가적으로 내란죄를 인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데 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 이번 사태, 이번 그 사건의 본질이 내란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 국민들 상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란죄가 마치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추가로 밝혀졌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내란죄를 두고 직권남용을 내란죄 자신의 수사 대상이 안 되니까 수사 관할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싹 접근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공소기각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하는 짓이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 공소기각을 일부러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 홍장원에 대해서 엉뚱한 국정원법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서 정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특경비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검찰이 얼마나 국민들 뜻과는 동떨어진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는 위임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적인 일들 많이 저질러 왔는가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오늘 그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그 검찰이 내란죄 가지고 무슨 또 장난질 치려고 그러냐. 그래서 검찰은 빨리 손을 떼라. 네. 유수의 손을 떼라. 검찰이 이게 과거 이제 마니플리 때라고 깨끗한 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검사인가 뭐 이런 일이 있었 그런 90년 초반이니까 오래전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비유를 해서 검찰은 깨끗한 손이 아니고 더러운 손이다. 더러운 손 빨리 떼라. 네.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검찰이 빨리 손을 떼고 하루빨리 국수본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검찰이 김용현은 구속하겠죠. 김용현 구속으로 끝내고 모든 그 신병과 수사 서류를 이제 합동수사단인 공수처와 국수본 합동수사단을 인계해야 네. 정상적인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그 질문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그 한 질문도 한 2분 정도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대통령 퇴진 시기를 2월 퇴진, 4월 대선, 또 3월 퇴진, 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두고 이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친한계 입장인 것 같고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에 무게를 두고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로드맵 이 초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즉각 하야하지 않습니까? 즉각 하야하거나 즉각 탄핵되지 않으면 즉각 탄핵이라는 것은 곧 탄핵 이후에 곧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 질서 안에서 이제 권한대행에 의해서 착착착착 이제 국정이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식물 대통령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지위에 뭐 2월 달까지 뭐 3월 달까지 있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못지않게 지금 망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꼼수라고 봅니다.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
탄핵 또는 즉각 하야. 알겠습니다. 하야를 하더라도 즉각 하야죠. 지금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것은 2월 하야, 3월 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지금 경제가 무엇보다도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외국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뭐 포브스지 뭐 이런 데서 지금 그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면 빨리 탄핵이 돼서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을 때 그때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뭐 증시라든지 경제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있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또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이런 그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빨리 탄핵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지난번에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뭐 여러 가지 그 개사곡을 만들어서 많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깨닫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결에 참석은 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표결에 참석하면 그 양심에 따른 그 가결 투표자가 전 나올 걸 봅니다.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8표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 상태로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 8표 이상은 나올 걸로 보고 저는 가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12일에는 조국 대표 최종심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짧게 그것도 그날 가봐야 합니다. 아, 네, 아직?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12일 날 11시 45분에 선고가 있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당일날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조국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함께 내란 상설 특검안과 감액 예산안을 비롯한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